요즘 암호화폐 시장 보면 좀 답답하시죠? 2025년 들어서 금이나 S&P 500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았잖아요. 특히 지난 10월에는 정말 아무도 속 시원하게 설명 못하는 가격 하락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 무조건 불장이다. 이게 거의 공식이었는데 대체 왜 이번에는 이 공식이 먹히지 않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4년 주기가 깨졌는지부터, 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엔진은 뭔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왜 중요한지, 토큰화 2.0이라는 미래는 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까지 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과거의 패턴들이 더는 맞지 않게 된 걸까요? 이번 분석의 핵심을 딱 한 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움직이는 엔진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처럼 공급량이 줄어드는 공급 충격이 시장을 움직이는 유일한 엔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거대한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그냥 반감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ISM 제조업 지수나 구리금 비율 같은 전통적인 경기 지표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오르는 아주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디커플링, 우리말로는 탈동조화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더 이상 전통 경제의 사이클을 따라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과거의 엔진이 고장났다면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이 새로운 슈퍼 엔진은 대체 뭘까요? 새로운 엔진의 힘은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꾸면서 규제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고 있고요. 둘째, 블랙록 ETF가 보여주듯이 월스트리트에 진짜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외치던 JP모건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이젠 자기들이 직접 인프라를 만들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만큼 확실한 신호가 또 있을까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와, 정말 압도적이죠. 지난 10년 동안 S&P 500이 3배 오를 때 비트코인은 112배, 그리고 이더리움은 무려 약 500배가 올랐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의 성과가 얼마나 독보적인지 딱 보이죠? 이게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방금 보신 그 500배라는 숫자는 이더리움이 그냥 2등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그럼 기관들은 왜 이렇게 이더리움에 주목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더리움이 어떻게 새로운 금융시대의 핵심 인프라, 즉 금융의 고속도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는 지금 상황을 1971년 모멘트에 비유합니다. 이게 뭐냐면 1971년에 미국이 달러를 금에 묶어두던 근본위제를 폐지했거든요. 그러자 달러가 자유로워지면서 월스트리트가 온갖 금융상품을 만들어내 지금의 금융제국을 건설했죠. 지금은 모든 자산이 실물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 토큰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바로 그 새로운 금융세계의 판을 깔아주는 핵심 인프라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미래에 대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에요. 여기 데이터를 보세요. 실물 연계 자산, 즉 RWA만 해도 벌써 115억 달러 어치가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만든 펀드는 올해 초보다 4배나 커졌어요. 기관들이 이미 이더리움을 자신들의 금융 고속도로로 선택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이더리움 그거 너무 느리고 수수료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걸 기관들이 정말 쓸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죠. 155배. 이게 뭐냐면 레이어 2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쉽게 말해 이더리움이라는 본도로가 꽉 막히니까 그 위에 고가도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냐? 현재 이 고가도로, 즉 레이어 2에서 처리되는 거래량이 이더리움 본도로보다 무려 155배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서 이 문제가 기술적으로 거의 해결됐습니다.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기존 1차선 국도 옆에 기관 같은 대형 트럭들만 쌩쌩 달릴 수 있는 8차선 전용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관들은 싸고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이 고속도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인프라는 깔끔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럼 그 잘 닦인 고속도로 위에서 대체 어떤 혁신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으니 이제 무엇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토큰화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자산을 주식처럼 잘게 쪼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토큰화 1.0이고요. 지금 월스트리트가 준비하는 건 토큰화 2.0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산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 흐름을 시간별로, 사업부별로, 지역별로 아주 정밀하게 분리해서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톰 리는 이걸 거대한 잠금 해제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자, 이 표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이 있다면 지금은 전기차, 로보택시, 아시아 시장 매출, 이 모든 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죠. 하지만 토큰화 2.0 시대에는 이걸 다 분리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테슬라의 다른 사업은 별로고 2036년의 수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시간 기반 토큰을 사면 됩니다. 나는 로보택시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만 투자하고 싶다면 제품 기반 토큰을 사면 되고요. 심지어 지역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 매출에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정말 금융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펀드 스트레스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더리움 가격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과거 평균 비율로만 돌아가도 12,000달러, 2021년 전성기 때 비율을 회복하면 22,000달러,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더리움이 정말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게 된다면 62,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장밋빛 전망이 있어도 대부분의 기관들은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를 직접 지갑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큰 손들은 어떻게 시장에 들어올까요? 바로 여기서 디지털 자산 국고 개념이 나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상장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의 대표 주자가 바로 스트래티지, MSTR과 비트마인, BMR입니다.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MSTR은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사 모으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에 올인하는 전략이고요. 반면에 BMR은 빚 없이 자기들이 가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꼬박꼬박 이자 수익을 얻는, 마치 디지털 건물주처럼 안정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에 투자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쩌면 오늘 분석에서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기관들이 이용하는 이 암호화폐, 극고 주식시장 거래량의 무려 92%를 방금 말씀드린 MSTR과 BMR, 이 두 회사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92%요. 사실상 전부라는 얘기죠. 기관들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결국 오늘 분석이 향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디지털 오일이 될 거라는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석유가 꼭 필요한 것처럼 미래의 금융기관들이 토큰화된 자산 위에서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이더리움이라는 연료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상상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토큰으로 쪼개서 투자하는 걸 봤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영화의 미래 박스 오피스 수익, 혹은 어떤 가수의 미래 음원 로열티에만 콕 집어서 투자하고 이걸 자유롭게 거래하는 날이 온다면요.
이런 상상이 과연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